그럼 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교시는 우리가 자동차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가입을 한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이 보험자의 면책 사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건강보험이든도 예외사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외되는 대상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동차 보험도 보험회사에서 굳이 보상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면책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고의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인원을 포함한, 그러니까 책임보험을 포함한 전 담보에서 그 공통 면책 사유로 고의로 인한 손해가 있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보험자에서 이제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이제 굳이 보상을 안 하는 건데, 이거는 자, 고의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이제 뭔가를 했을 때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차를 빠르게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과속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본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굳이 보상을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면책 사유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상위험이라는 거는 우리 보통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초과한,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 보면 뭐 이렇게 다칠 수도 있다, 뭐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넘어간,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뭐 자연재해라든지 인재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자연재해로 태풍이나 홍수, 해일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굳이 이제 해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이 너무 많아지면 아무래도 보험회사 자체의 존립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면책 사유가 되는데요. 자, 여기 다만 우리가 종합보험으로 이제 자기 신체 사고라든지 자기 차량 사고를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자연재해로 인한 이런 것들은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뭐 뉴스 같은 데서 홍수라든지 해일이 일어나면 막 차들이 물 위에 동동동동 떠다니는 이런 것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보험에 자기 차량 사고에 대한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상운송이라고 해가지고요. 비사업용 자동차의 영업행위.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보통 이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택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업행위에 해당이 되는데, 비사업용 자동차. 그래서 이제 개인 자동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영업행위를 했다.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면책 사유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용 등으로 사용을 했다. 그래서 우리 도로 경주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제 자동차 경주하다는 그 서킷 안에서 이렇게 연습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자동차 경주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제 조심해야 되고, 근데 여기 보시면 입사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자 채용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시운전이라든지 시승, 그 다음에 검사장에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상을 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험자의 면책 사유는 고의에 의한 사고냐, 아니면은 통상적인 위험에서 벗어난 초과한 이상 위험이냐, 아니면은 비사업용 자동차가 영업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했느냐,
아니면은 이제 시험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났느냐에 따라서 면책 사유가 이제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이 4번 같은 경우는 예외 같은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면책 사유를 보시면요. 자, 제3자와의 다른 계약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제3자와의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같은 경우는 굳이 보험자가 보상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 그래서 이제 가입자가 이제 그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 사람이 면허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는 이제 보험자가 보상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면허 운전 사고 시 처벌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형사상으로 처벌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면허나 아니면은 우리 이제 건설업에서 사용하시는 이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외국인인데 국제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발생했을 때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제 부과하게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 뒤에 특례법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이제 보험 가입은 되어 있지만 그 운전한 사람이 무면허다. 그러면은 이제 보험자의 면책 사유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형사상 처벌까지도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왕증이라고 해서 이제 그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요 상해에 의한 보험금이 이제 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교통사고가 나서 프랙처가 됐다. 그래서 이제 프랙처가 돼서 해당하는 뭐 캐스트라든지 치료라든지 들어가는 약제라든지 아니면 진료비라든지 입원료라든지 이런 이제 뭐 아니면 이제 통원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금을 산출을 할 때 이 기왕증에 해당하는 것은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왕증이라는 거는 과거에 앓았거나 아니면 현재 앓고 있는 질병, 우리 이제 기저질환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 자동차 보험은 그 치료를 하게 될 때 그 치료의 사고에 의한 것만 이제 보상을 해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에 앓았거나 현재 갖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프랙처가 돼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당뇨병도 있어서 당뇨 치료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보상에서 보상 차원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사고의 분류라고 해가지고, 우리 자동차 사고는 이제 객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사람이냐, 물건이냐에 따라서 대인사고하고 대물사고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이라든지 신체가 사상돼서 그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 혜택을 줘야 되는데, 요 사고라는 거를 대인사고라고 하고요. 자, 대물사고, 물건에 해당하는 거는요, 자기나 타인의 물건, 그 다음에 차량 등에 의해서 재물이 손상이 됐다. 그 손상된 상태에 발생하는 사고를 대물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차량이 파괴됐다. 그러면 자차 사고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든지 재물이 손상됐다. 그러면은 대물 사고로 이렇게 나눠서 명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자동차 사고는 사람에 의한 대인 사고냐, 물건에 의한 대물 사고냐, 대물 사고도 이제 자기 차량에는 자차 사고냐, 이제 다른 사람의 대물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명칭을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사고의 인적 피해나 그 다음에
인명 피해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뉴스 같은 데서 보면 뭐 어디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중상 몇 명, 뭐 사망자 몇 명, 경상 몇 명,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진행이 되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기준이 있는데, 자, 교통사고의 인적 피해를 살펴보면 사망부터 부상까지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망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뭐 DOA처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도 있지만,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그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우리가 보통 예전에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 이 그 50대 중반의 남자분이 기차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었어요. 그래갖고 두개골이 이제 반이 이제 그 손실된 상태에서 오셨었는데, 그 상태에서는 이제 오실 때는 이제 DOA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상태로 이제 응급실에 오시기는 했지만, 이제 얼마 안 가서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30일 이내에 사망을 한 거는 다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구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상과 경상을 또 구분을 하면, 우리 교통사고 났을 때 몇 주 진단을 받았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보통 3주 이상, 이제 사고로 인해서 3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 라고 진단이 나오면 중상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상이라는 거는 일단 5일 이상 치료는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일 이상 3주 미만의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 우리가 경상으로 구분을 하고, 5일 미만은 우리가 이제 부상이라고 이렇게 인적 피해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피해가 사망에서 부상까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인명 피해, 몇 명이냐, 그리고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보시면 대형 사고부터 시작을 해서 부상신고 사고까지 구분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대형 사고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3명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부상자가 사망자를 포함해서 20명 이상인 사고 같은 경우는 대형 사고라고 구분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생각하기도 좀 그렇지만, 우리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이제 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대형 사고에 들어가고, 또 우리 가끔 명절 때 그 고속도로에서 막 몇 중 추돌 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명절날이라고 하다 보면 약간 뭐 긴장이 더 이렇게 풀리게 되고, 아니면은 약간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제 여러 차들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2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을 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를 대형 사고라고 하고요. 사망 사고는 사망자가 1명 이상 사고가 나면 무조건 다 사망 사고, 그러니까 대형 사고에 사망 사고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중상 사고는 일단은 사망자는 없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이런 중상자가 나타났을 때는 중상 사고라고 하고요. 경상 사고 같은 경우는 사망자나 중상자가 없는 상태에서 경상자, 그래서 5일 이상의 3주 미만의 부상을 입은 경상자가 1명 이상인 경우를 경상사고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일 미만에 우리 그냥 뭐 단순한 접촉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요런 이제 부상 신고자가 이제 그 부상자가 좀 생겼을 때 이거를 부상 신고 사고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적 피해로 사람이 이제 그 사망부터 부상까지 구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인명 피해, 몇 명의 그 사고의 피해자가 나타났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조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에서 빼먹을 수 없는 게 이 음주운전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가끔 아무래도 눈에 띄는 사람들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연예인들 음주운전에 대한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저 사람은 술 먹은 것 같아, 뭐 음주운전이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딱 기준을 정해 놨는데요. 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그 운전이 금지되는 술, 사실 뭐 운전이 허락되는 술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알코올에 이제 그 취한 상태에서 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보시면 0.03% 이상인 경우는 다 음주운전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 뭐 학생들도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알코올 드링킹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냥 안전하게 그냥 집에 가면 상관이 없는데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돌발 상황 이런 것들이 뭐 도로가 미끄럽거나 아니면 갑자기 꺾어져야 된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뭐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대체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는 운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좀 경각심을 이끌기 위해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좀 법률적 규제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책임을 이제 묻게 되는데, 자, 민사적 책임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그 음주운전이 적발이 됐다 그러면 보험료가 인상이 돼요.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사고가 나서 내 차가 이제 부셔졌는데 요때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상을 하면서 자기 부담금을 좀 크게 이제 그 부과하게 되는 이런 이제 민사적 책임이 있고요. 자, 형사적 책임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법칙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과가 되는 거고, 자, 행정적 책임으로는 우리 뭐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사실 운전면허 정지든 취소든 어떤 이유, 어떤 그 퍼센트 농도에 따라서 이제 좀 법적으로는 구분을 하지만 정말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본인뿐 아니라 상대방의 그 타인의 그 해할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는, 아무래도 대처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보다 좀 더 크게 발생하는 게 이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주의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학생들은 알코올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의 법적 책임을 아까 형사상, 민사상, 행정상 이렇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다는 아니고, 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자동차 보험에, 그러니까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형사 책임하고 민사 책임은 면제가 되고 있는데, 요건 이제 면제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모든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형사상, 민사상, 행정상 책임을 이제 그 물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형사상 책임은 일단은 운전자의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사람은 사상을 입게 했을 때는 이렇게 벌금을 처하게 하는 형법이 있고요. 자, 민사상 책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법 행위로 인해 가지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이제 그 민사상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자동차 사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운전자나 아니면 그 차를 소유한 소유자가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다치게 했을 때는 또는 재물을 이제 손상을 입었을 때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치료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비,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일을 못하는 휴업 상태에서 해당하는 손해라든지 아니면은 상실 수익이라든지, 그래서 아까 차량 같은 경우 시세 차익에 대한 요 사이에 대한 그 비용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은 민사상의 책임을 이제 물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으로는 이제 뭐 면허 취소라든지 면허 정지. 네. 그리고 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뭐 신호등 아니면은 속도 이런 것들을 위법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벌점이 부과되는 뭐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요즘 스쿨존. 예. 그래서 이제 스쿨존에서 위법을 했을 때는 이제 벌점도 크고 이제 범칙금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10만 원이 넘어가는 이런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면 안 되는데 하니까 이렇게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 따라서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이런 이제 경우를 행정상의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에 해당하는 관련 법규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자동차 교통사고 처리법이라고 하는데, 이 교통사고 처리법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동차가 운행하다가 사람이나 아니면 재물이 이제 손상을 입었을 때 이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제도.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이제 자동차의 건전한 발전. 그래서 이제 자동차는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거의 필수 품목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지 마라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건전하게 자동차 운송이 발전하게끔 이렇게 각종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기준, 이제 그 급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살펴보기 전에 용어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자동차라는 거는 이제 자동차 관리법에서 해당하는 자동차.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동차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적용받는 건설기계. 이런 것들을 자동차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행이라는 거는요. 운행은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운행. 그래서 운행 중에, 그러니까 이제 사용을 하거나 관리하는 중에 뭔가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운행 중 사고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유자. 자동차 보유자라는 거는 이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자동차 보유자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업무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보험하고 책임공제가 있는데요.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의무가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험업법에 따라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이제 그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영위하는 요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했을 때 그 책임을 이제 보장해주는 이런 이제 보험을 책임보험, 그래서 이제 의무가입이라고 말씀드렸고, 책임공제는 책임보험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업무 용어가 약간 조금 다른데,
그냥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차량에 해당하는 이런 그 책임 보험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공제하는 이런 것들을 책임 공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라고 해서요. 이 진료 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한 자가 의료법에 의해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발생하는 비용이죠. 근데 요 진료 수가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보험으로 인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해당 그 비용을 지급하는, 그래서 우리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어디다가 청구를 하냐면 심평원에다가 청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심평원에서 청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각 보험회사에다가 결과를 이제 통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통보받은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지급 비용을 이거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국가나 뭐 이런 것들 해당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배상이 종결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동차 보험에서 이제 관여를 하지 않을 때, 요 종결된 후에, 그러니까 충분히 배상이 이루어졌겠죠. 종결된 후에 이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누가 부담을 하느냐? 교통사고 환자가.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심사 청구를 하게 될 때, 이게, 이제 그 심평원에다가 청구를 할 때 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그 지급 뭐 보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끝났다라고 하면 이거를 교통사고 환자한테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잘 구분을 해 놓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피해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조금 구제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사고다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장관이 자동차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 피해 예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피해 예방을 지원하는 사업. 그 다음에 또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사업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적절하게 보장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피해자나 가족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고로 인해서 후유 장애인 재활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자동차 사고로 장애가 이제 그 동반이 돼서 재활 치료를 할 때 요때도 요 재활을 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 그래서 우리 뭐 그 뺑소니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가 이제 장애를 입었을 때 적절하게 보상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도 국가에서 이제 피해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하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데요. 일단은 자신을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는 이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청구.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책임보험, 종합보험에 가입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자가 요 보험 사업자에게 요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은 이제 사망이냐 부상이냐에 따라서 한도 금액이 있었잖아요. 그 한도 내에서 이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가 보험 사업자에게 청구를 해야 되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3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뭐 3년 뭐 이렇게 뭐 거치하지는 않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떻게 치료받다가 이제 그 청구권이 3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이제 수요가 소멸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그 의료기관에서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보험법에 의해서 이제 그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한테 받아야 되는지 또 그것도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피해자한테 이렇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들, 물론 요즘은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바로바로 이제 조치가 취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이제 환자분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보험의 의의부터 시작을 해서 그 교통사고 처리법, 특례법,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의 용어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급여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이 의료기관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이제 교통사고 환자분들을 만나실 수 있을 텐데, 그거에 해당하는 진료 수가를 정확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